자, 전국에 계신 경합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의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원정일 의원, 네, 박 소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11월 11일 토요일 경마입니다. 오늘이 뭐 흔히 말하는 또 빼빼로데이인데요. 우리 박 소장은 나이가 많이 먹어갖고 빼빼로데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11경주가 메인이요. 근데 왜 나이 많이 먹었는데 11경주 했어요? 네, 11경주에 11번을 좀 추천드리려고. 11번. 어제 참 빼빼로 얘기하는 게 생각이 나요. 11번이 뭐야? 11경주에 11번. 크립토키드. 그래요. 아무튼 오늘은 또 빼빼로데이입니다. 경마장에서 또 시원하게 한구라 해서 집에 가시는 길에 또 사모님들, 또 딸내미들, 아들내미들 또 빼빼로 한 보따리 정도 딱 사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딴 돈으로 사가는 게 물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저희 3명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일요일날 경남 도지사배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서울은 대상 경주가 없습니다. 근데 2세마 루키 경주라고 5군 경주에 좀 빡빡한 경주, 볼만한 경주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11일 토요일 경마 정복조 시즌4 지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우리 원정일 의원이 4경주, 9경주, 박 소장이 7경주, 11경주, 임승진이가 5경주, 10경주 이렇게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하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경주 출발합니다. 1000m 6등급의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자, 안쪽 1번만 원더풀 럭키. 야, 직전 경주 1000m를 뛰다가 1700을 뛰었는데요. 생각보다 걸음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성도 있고 마체가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순발력적인 부분, 뭐 근성적인 부분 상당히 좋았다. 이번 경주에 이제 뭐 에클레어 뷰티라는 이제 선행마가 뭐 도주를 쏘고 나갈 것 같은데 뭐 거리를 조금 놓친다라고 하더라도 결승점을 통과하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그 라스트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안쪽 1번마 원더풀 럭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그 2번마 MJ 캡틴하고 대천 에이스가 지난번에 이제 같은 경주에 나왔었는데 직전에 그 MJ 캡틴 상당히 많이 팔렸었습니다만 제가 말이 정말 안 좋다라고 완전히 좀 꺾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저는 한방 막권이 됐었는데 그 한방 막권을 조금 위협을 했었던 마필이 대천 에이스예요. 역시 이제 대천 에이스도 페로비치가 탔었지만은 워낙에 마스크라는 마필이 세고 럭키봉화가 믿음직했기 때문에 받치기 없이 단통으로 제가 때렸었습니다만 역시 페로비치가 타니까 말이 좀 달라진다. 이번에도 조교 참 잘 됐습니다. 이번에는 5번마 대천 에이스 막권을 살 타이밍이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1번, 5번 설명이 남았는데 1번마 원더풀 럭키는 그 목요일 출마투표장에서 1700을 썼어요. 원래는 6군 경주에. 근데 6군 경주 1700이 깨져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1000m에 나왔는데 뭐 알아보니까 1000m도 뭐 상관없다라는 내용을 받았고 또 1번을 잡았습니다. 5번 대천 에이스의 상승세는 뭐 거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3차악인데 얘가 못 뛰어서가 아닌 뭐 마스크가 워낙에 센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5번 대천 에이스 이번에는 저 역시도 1, 2등 할 수 있는 그런 편성과 조건이 아닌가 싶고요. 나머지 중에 이제 2번마 MJ 캡틴하고 10번마 에클레어 뷰티가 선두권을 형성할 텐데 두 마리 모두가 지구력이 좀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빈틈을 노릴 말로 이제 6번마 모란동백을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직전에도 내용이 좀 있었던 말인데 제가 이걸 최종 결론 과정에서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편성이 너무 셌어요. 제가 그때 지선이라는 안아짜리를 놓고 1경주를 출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선이 포함해서 비고로라 또 어메이징 이런 애들이 아주 짱짱했던 그런 편성에서 어쩔 수 없이 근육수를 줄였던 말이 6번 모란동백인데 뛰더라고요 말이. 마방에서 기대할 만하다 이겁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더 약해진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6번 모란동백을 후차권에서 좀 더 세게 볼 그럴 계산을 하고 있다.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의 2세마 경주 8마리. 여기가 원래 하나 레이스였는데 아까 1경주에서 제가 6등급 1700 레이스가 깨졌다고 그랬죠. 이거를 분할을 시켜놨더라고요. 이거 2경주하고 일요일 3경주하고 분할을 시켜놨다는 점은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박수장 듣습니다. 자, 초반 싸움이 아주 극렬하게 벌어질 것이고 그 선두권 싸움이 거의 경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큰 부분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1478 네 마리가 이제 선두권을 노릴 텐데 그중에 4번마 흥바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난번에 그 빠르고 스피디한 마필들을 만났었기 때문에 지금 외곽의 7번, 8번 정도하고는 충분히 이 중속이 있는 마필이라서 맞짱 한번 겨뤄봄직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맥면 자체로 흥바람이 우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만 게이트가 잘 떨어졌고 준비를 잘한 가운데 이준철에서 페로비치까지 등짝에 쭉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4번은 이번에 처음으로 막고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곽의 8번마 천지보배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데뷔전 당시에 이제 위드프렌즈, 주먹도끼, 자, 이런 마필들 만나면서 좀 무너졌는데 좀 무너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저는 잘 뛰었다라는 느낌을 좀 더 강하게 받고 있어요. 인기 10위권 마필이 착순권 들어왔고 착순을 들어오는 과정이 너무나 저는 좋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 경주골이 1000m로 줄여서 내려왔고 뭐 흥바람 같은 경우도 1경주에 추천마로 나왔던 대천에이스랑 병합하는 것도 상당히 좋았고 신비룡도 일단은 데뷔전에 순발력 보여줬던 마필이긴 한데 8번마 천지보배가 이번 경주거리를 확 줄여서 내려왔고 이해동이 안장이라서 조금을 덜 팔릴 수 있는 경주 조건이 되겠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베이스, 가지고 있는 마필의 어떤 잠재된 능력은 8번마 천지보배가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4번, 8번 이렇게 설명이 나왔고 여기가 지금 8마리 출전인데요. 처음 뛰는 말 4마리 경주 경험을 갖춘 말 4마리 이렇게 4대4 한국의 편성인데 결론적으로 여기 처음 뛰는 말들은 진짜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2번, 3번, 5번, 6번 이런 애들은 저는 컷오프 탈락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경험을 갖춘 여기 속에 나왔던 4번 홍바람과 8번 천지법배 그리고 1번 신비룡, 7번 성불챔프까지가 가능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두 마리에 대한 설명은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자, 1번만 신비룡은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1000m 나가야 되는데 임기원이 때문에 임기원이가 뭐 따블이 됐나 어쨌나 해서 1000m를 못 쓰고 1200을 나갔다. 포다닥하다 말아버렸는데 자, 이번에는 1000m에 나왔습니다. 또 1번까지 잡아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말이고 7번 성불챔프 역시도 데뷔전 때 비록 4등이긴 했습니다만은 짱짱한 말들과의 경합에서 밀리지 않는 근성, 거의 접전의 근성을 보였던 말이라서 저는 7번 성불챔프의 기본기를 좀 더 낮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고요. 1300에 6등급의 2세마, 여기는 또 6등급 2세마가 1300입니다. 그 점에 포인트를 좀 맞춰주시고 원정을 듣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일단은 남손이라는 강력한 배팅의 중심마가 있습니다. 1300m 2세마 모두 다 경주 경험이 없다라는 걸 포인트로 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아버리는 거죠. 또한 남손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굳이 안 가도 된다라는 거는 직전 경주 독도직이라는 강마 능력마를 앞에다 두고 레이스를 펼쳤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뭐 세영이 안장이고 뭐 굳이 뭐 따라가야 된다라면 뭐 내주고 따라가도 되고 뭐 전개상의 이점 4번만 남손 인기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4번 남손은 뭐 완전 대가리죠. 완전 대가리고 여기서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아까 좀 원정일 위원이 뭘 보내주고 따라간다 그랬는데 보내줄 것도 사실 없어요. 구름 손짓에 한 마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페로비치는 또 말이 느리든 빠르든 스타트는 잘 끊으니까 4번이 무리를 하지 않는다면 8번이 넘어가는 그림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 외적인 측면에서 일단 1300m라는 거리 생각해 본다면 5번만 마하승리 이거 데뷔전 때도 그렇고 직전 경주 때도 그렇고 발이 너무 느려서 말 자체가 초반이 너무 느려서 막권을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분명히 또 납니다. 1300m라는 점에서는 뭐 5번만 마하승리한테 상당히 땡큐네요. 8번 구름 손짓해 정도나 4번 남손이 앞에 붙고 나면은 뭐 나머지 자리가 거의 무주공산입니다. 조금만 의지 보이면은 이게 선입으로도 붙을 수 있어요. 5번마 마하승리 후차권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4번 남손 또 5번 마하승리 이렇게 멘트가 나왔고 나머지 중에 임승진이가 이번에 꼭 좀 사야 될 말이 있어서 저는 이번 3경주를 뭐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4번마 남손은 아까 우리 박 소장이 언급했듯 또 우리 원정인 위원이 언급했듯 뭐 강대가리고 개비전 지난번에 철저하게 아꼈던 말이 한 마리 이번에 승부지를 보이고 있어서 그쪽으로 한방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본의상과 현장 영상을 통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고요. 1700입니다. 5등급에 12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토요마 방송 메인 첫 번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 소장의 포인트 듣습니다. 기존의 5등급 마필들은 다들 지금 부진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입장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승급 마들의 상승세 쪽으로 눈길이 먼저 가는데 그 중에서도 조제로가 최근에 좀 잠잠합니다만은 뭐 5번마 사이먼 리치 같은 경우는 지난번 굉장히 잘 타줬었고 그 정도만 또 레이스를 풀어가더라도 충분히 이번 경주는 연투가 가능한 그런 편성 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승급을 했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다소 좀 줄어들었고 지난번엔 뒷직선에서 이렇게 무빙을 하는 좀 상당히 그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대로 굳혀냈는데 이번에 뭐 서둘지 않아도 충분히 입상권의 자력으로 갖다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사이먼 리치를 1바따로 봅니다. 저도 뭐 사이먼 리치입니다. 승급마지만 사이먼 리치 훨씬 더 보여줄 게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이먼 리치 쪽에 같은 멘트를 말씀을 드리고 여기를 방송 메인 그 첫 번째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련의 이유 듣습니다. 네, 뭐 역시 직전 경주에 뭐 거의 끌려 나가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선행을 뺏어서 나가면서 그대로 뭐 버티는 사이먼 리치가 또 세게 또 나와. 주고 있고요. 자, 같은 편성에서 뛰었던 6번마 샤나오도 있고 역시 승급전이지만 안쪽 1번마 스마트 캠프라는 마필도 선행권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마필들입니다. 자, 직전 경주 이제 5번마 사이먼 리치하고 6번마 샤나오가 같이 동반을 입상했습니다. 사이먼 리치하고 샤나오가 직전 경주 앞선에서 그대로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 가는 마필들이 워낙 약했어요. 근데 앞에 가는 마필들 자체가 선행권 가는 마필들 자체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박현우 기수가 선행을 갔었는데 선행 가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3코너도 가기 전에 이미 선행마들이 그냥 와장창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5번, 6번의 전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도 5번마 사이먼 리치는 배팅권 꼭 안고 가셔야 된다. 왜? 중속 이후에 반대편 직선주로 해서 넘어가는 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걸 따라갔던 샤나오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이번 경주는 달라요. 완전히 편성 자체가 다릅니다. 안쪽에 1번마 스마트 캠프 김용근 기수인데 1승 1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로비치하고 연도 다승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두가 좀 중요할 거예요. 얘가 지금 따라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번마 스마트 캠프도 마찬가지고 5번마 장비 천복도 지금 안토니오 기수로 교체를 하면서 능력의 신장세를 좀 기대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이러한 마필들이 인기권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장구 교체를 하나 딱 하고 나옵니다. 얘가 좀 더 있는데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째려보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그 마필이 드디어 마방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구 교체 딱 하고 나왔는데 제갈 물림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힌트. 제갈 물림이 달라졌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께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1번마 스마트 캠프, 3번마 장비 첨보, 5번마 사이먼 리치, 6번마 샤나오 뭐 이런 마필들 뒤쪽에서 딱 돌려놓고 원틀 막건 요 안에서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경주입니다. 원정일이가 준비한
토요일 방송 메인 그 첫 번째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경주고요. 1300입니다. 5등급의 11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방송 메인 중의 메인 두 번째 승부로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좀 항구라를 해내야 되겠습니다. 7번마 행운꼬리가 브리즈업 대상경주, 특별경주, 경기도지사배, 또 가천시장배, 이세마 짱짱한 편성을 나오더니 자, 이번에는 2주 만에 일반경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만만치는 않아요. 5등급에서 나름대로 좀 뛴다 하는 애들이 여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7번마 행운꼴의 스피드라면은 여기서는 뭐 그냥 앞장은 뭐 보장이 돼 있는 상황이고 거리 1300이라도 직전에는 1200이어도 워낙에 페이스가 빨랐고 또 뒤에서 쫓아오는 말들의 어떤 그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무너졌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얘를 뚜렷하게 뭐 압박할 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번 행운꼴은 대가리 놓고 오경주 메인 중에 메인 승부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인기를 모으는 애들이 3번 연달아라든가 4번 동해텐텐텐 9번마 소아라 천왕 또 10번마 한성킹 또 이런 애들이 지금 대충 팔려줄 것 같은데 언급드렸던 말 중에 두 마리만 바쳐가고요. 나머지 중에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가고시만 한 마리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한두 달 전에 거세도 했고요. 그리고 또 사연이 있게 이번 경주를 노리고 나온 말이 있습니다. 때마침 또 행운골이라는 또 믿음직한 충마까지 있어서 정말 때려맞기도 딱 좋은 실전 배팅하기도 딱 좋은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임승진이가 토요일 방송 메인 중에 메인 두 번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고요. 1000m입니다. 혼합 4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수장 듣습니다. 자, 나가기 전에 한 번은 더 들어올 마필인데 그게 이제 진짜 그냥 액면 자체가 약한 편성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전개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 3번마 로열 페이버를 말씀드리는데 전형적인 어부지리 취입 2착용이에요. 나가기 전에 그렇게 딱 한 번 2등 더 하고 나갈 것 같아요. 아직 내보내지 않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강급이 됐지만은 동진이를 태우면서 부담 중량 자체가 원래 이제 강급 되면은 부담 중량은 훅 올라가는데 얘는 지금 53kg 유지해서 나옵니다. 일단 워낙에 빠른 말 두 마리가 있고 또 두 마리가 1000m지만은 좀 극단적으로 싸울 가능성도 있어요. 딱 두 마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서로 간에 양보를 하더라도 또 뭐 에마 비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안쪽 아주 쉽게 따라갈 수 있는 3번마 로열 페이버를 오랜만에 전개의 복병으로 배당만 괜찮다면은 노려보시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네. 뭐 이제 에마비상 같은 경우는 이제 고착 늪발주 때문에 이제 주행검사 하라고 나왔고 뭐 현장에서 이제 6번마 몬테비데오 게이트 잘 잡고 나오는 1번마 개천의 용도 있겠고요. 10번마 이글스 그리프터라는 마필이 데뷔 전부터 좀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주행검사 당시 어떤 모습을 보면 아직 제갈몰림이 좀 약하고 좀 조교도 좀 덜 돼 있고 하니까 발주 위에 물고 가질 않더라고요. 말이 끌고 가질 않더라고요. 근데 모래 맞고 말이 막 정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게 주행검사 때 중속에서 딱 치고 나오는데 그 느낌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조교 자체도 안 하고 나왔었던 주행검사라면 이번에는 박태준 기수가 아주 절절절절 매면서 조기장에서 아주 끌려다닙니다. 절절절절 끌려다녀요. 자, 이번에 앞선 가는 마필들 1번, 6번, 8번 강한 마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물에 대한 적응력도 충분히 있고요. 라스트 근성 충분히 있고요. 이번에 조교 이빨 올려놓고 나오는 5점 마방의 10번마 이글스 그리프터 요 마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합 4등급 1000m에서 강급된 3번마 로얄 헤이버 그리고 시네마 10번마 이글스 그리프터라는 말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왔고요. 나머지 중에 이제 4번마 명가제왕이 데뷔전을 1200으로 나와서 무너졌는데 당시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 완전히 물고 튀어버려요. 페로베츠가 제어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 워낙에 물고 튀어버리면서 제어에 실패가 됐고 또 다른 말들의 압박까지 겹치면서 뒷심 부족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는 1000m로 거리를 줄였습니다. 물고 튀어버리는 말인데 그냥 제어하지 않고 그냥 가는 대로 놔줘버려도 될 수 있는 경주거리 1000m입니다.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고요. 6번마 몬테비디오가 직전에 우승을 했던 말인데요. 결승선에서 빠가시키 밖으로 사행하는 것 때문에 강착 2착에 머물렀던 말입니다. 자, 지금 문세영이가 타고 있는데 아직도 빠가시키에 대한 즉 결승선 외곽 사행에 대한 어떤 그 악벽이 완전하게 잡히지 못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칫 그러한 과연 문세영이가 얼마만큼 단돌이 제어를 잘해주느냐 관건이겠고 7번 막 금성여왕 같은 경우에도 데뷔전 때 5착을 했는데 전혀 기대가 없는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는 가운데 가능성을 보였던 말입니다. 자, 한번 뛰어봤고 전보다 부쩍 힘도 찾고 또 임기원이가 이번에 신경 많이 써놨고 당연히 관심권으로 안고 가야 되지 않나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고요. 1300입니다. 혼합사 등급의 12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토요일마 방송 메인 중에 메인 두 번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습니다. 자,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갈 것이냐, 또 두 번째, 세 번째 선입권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 전개를 초중반 전개를 그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구도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잡고 간다 하더라도 이 1300m 끝까지 또 조준 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끝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것도 지금 불분명한 그런 마필들, 그런 전력들이 모아진 12마리 편성입니다. 당연히 이런 편성은 무조건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되죠. 제 생각에는 가장 낮은 배당도 10배 이상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주는 축 제대로 잡고 구멍수 조금 늘린다 하더라도 적중만 되면은 중반부에 크게 항구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막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배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메인 승부로까지 정복주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는데, 자, 일단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앞에 나갈 수 있는 후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밀어 제쳤을 때는 4번마 레디 투 버스트 아웃이 스타트 능력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는 나가겠지만은 오랜만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또 여기 거의 뭐 몸만 풀다시피 해서 나온 이런 조교로 버티면은 재수죠. 재수복이 그냥 앞장 뜨는 것 정도입니다. 사실상 선두권에 좀 일찍만 붙어간다면은 3번마 트리커가 재밌는 마필이에요. 흙을 맞으면 아주 난리를 쳐버리기 때문에 그 흙을 안 맞으려고 지난번엔 빅토르 기수가 정말 무식의 극치를 보여줬죠. 흙 안 맞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외곽 4코너 최외곽 그렇게 돌고도 마필의 자세는 흐트러지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엔진은 좀 꺼졌지만 요런 마필 신현철 기수가 좀 야무지게 흙을 피해서 코스 선택을 해준다면은 뛰어본 경험이 있는 마필 가운데서는 가장 좀 기대감이 가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3번마 티커는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후차권에 넣어갈 생각이고요. 자, 이번 7경주 최고의 안아짜리,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안아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오면은 아주 대박 날 거예요. 기본 중배당이 한 30배 정도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3번마 트리커와 와도 좋고 트리퍼가 아닌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서 이제 가능성 있는 순서대로 들어와도 뭐 크게 항구라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 소장이 이번 7경주는 단단히 노리고 있는 고배당 복병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7경주는 박 소장이 준비한 토요일마 방송 메인 중에 메인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고요. 1200입니다. 5등급 2세마 경주 9마리. 여기가 바로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2세 루키 특별 경주죠. 여기가 1200인데 상금을 보니까 2등급 상금을 줍니다. 5등급 경주인데 1착 상금이 5,100만 원이면 2등급 상금이잖아요. 2등급 상금을 내걸고 2세마 루키 특별 경주 시기에 편성을 해놨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말들이요. 죄다 각 마방의 기대주들입니다. 12월 달에 펼쳐지는 브리더스컵, 그쪽을 내심 겨냥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왕에 지금 브리더스컵에 나서고 있는 뭐 행운골이라든가 초인마 또 뭐 37조의 뭐예요? 37조의 왜 날 끌어주는 손이 생각나지? 정말 2,000살? 네, 2,000살. 2,000살. 옆에서 이렇게 한 마리씩 도와줘야 돼요. 기억 안 난다고. 기억 안 나는데 해버리면 셋이서 방송할 필요가 없어요. 응? 2,000살. 난 왜 끌어주는 손이 생각이 나는 거야 갑자기? 기존에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위세마로서 이제 먼저 행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말들도 지금 여기서 잘 뜨면 12월 달에 브리더스컵까지도 출사표를
겨냥을 하고 있는 말들 아주 짱짱한 편상이라는 점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원정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전개 자체도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일단은 어떤 놈이 선행을 갈지 뭐 일단은 가운챔프나 독도지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게이트 조건이 좋기 때문에 조교에서도 일단은 독도지기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정일 추천 마필은 이제 5번마 니케 스트리트라는 마필이에요. 가장 좀 핵심 포인트로 잡고 싶은 거는 니케 스트리트가 1200, 1300을 데뷔전, 데뷔 이전째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거리적인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이번 경주의 조교인데요. 25조 전순규 마방에서 이제 구통사하고 3등급 구통사하고 3등급 로켓 퀸을 니케 스트리트의 병합 파트너로 정했어요. 3등급 마필들이 어떤 병합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못 해주더라고요. 자, 그만큼 걸음이 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포인트는 모래죠. 모래. 안쪽에 1번, 2번이 좀 빠르기 때문에 모래에 대한 적응력. 그러나 저는 모래에 대한 적응력 이상의 어떤 잠재력 그것을 높게 보겠습니다. 5번만 니케 스트리트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5번만 니케 스트리트 정말 좋죠. 좋고 6번만 마스크도 지금 니케 스트리트가 승급 전에 깜빡이를 깔끔하게 또 지켜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액면상 앞서 나가고 있는 중이지만은 뭐 바짝 뒤쫓아서 내가 있다 이렇게 또 외칠 수 있는 마필이 6번만 마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6번만 마스크 직전 경주까지 너무 잘 뛰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저는 막권용으로 가져갑니다. 5번, 6번 설명이 나왔고 여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각 마방에 자 2세마 중에 가장 센 말들 나왔습니다. 1번 독도지기, 2번 강원챔프, 3번 베네트로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떨어지고요. 또 4번 PTA 타임도 저는 1300은 뛰어봤지만 사이즈가 좀 떨어지고 독도지기, 강원챔프, 마스크 이런 애들이 지금 1000m를 59초대에 돌려버린 말이고 또 5번만 니케 스트레이트 역시도 지난번에 콘트레일이라는 말이 워낙에 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걔한테 졌을 뿐 얘가 못 뛴 게 아니라는 점. 사실 여기는 뭐 누가 세다 뭐 못하다라고 언급하기가 좀 뭐합니다. 아무튼 저는 1, 2, 5, 6 이 네 마리는 진짜 너무나 미세한 능력이다. 1300이라는 1200이라는 경주 거리는 문제인데 뭐 그것도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1200의 4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토요전마 방송 중에 메인 두 번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습니다. 네, 자 1200m 단거리 메인 승부처 다시 한번 잡아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부진마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능력의 한계치를 이제 다 찍고 조금은 이제 하향세를 걷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자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7번마 드림 영천만이 늦깎이 데뷔 신인 4세인데 이제 4전 동안 3승 3번에 입상을 한 마필입니다. 뭐 승급전이라고 하더라도 마방 내용은 좋더라고요. 승급전이라도 좋다. 꼭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안쪽에 1번만 새벽 불꽃도 나름대로 근성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 게이트 외곽에서 아쉬움이었는데 잘 참고 타는 와중에 걸음걸이 남겨놓은 모습, 직선주로 해서의 또 걸음도 상당히 좋았고, 자 1번과 7번 그리고 여기 뭐 바이칼 전사 정도 승급전 직전 경주 뭐 아쉬웠다라고 또 바람이 불 수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이 12 라운 킹덤입니다. 이 라운 킹덤이 자 이게 오늘 선행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좀 주목이 돼야 될 상황이고, 게이트를 12번 달았다는 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에 자 이러한 마필들의 어떤 노림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쪽에 1번마 새벽 불꽃은 좀 세게 좀 언급을 좀 드릴게요. 자 나머지 마필들 7번마 드림 영천이나 12 라운 킹덤, 뭐 안장이 좋아서 팔리는 마필들 말고 정말 철저하게 강편성 속에서 근성 다진 놈, 자 그놈이
자, 오늘의 충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좀 세게 말씀드리면서 뭐 7번 드림영천 열돌 라운킹덤 빠졌을 때의 배당, 자, 구경주에서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정일이 준비한 토요일영화 방송 메인 중에 메인 두 번째 승부입니다. 구경주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고요. 1300입니다. 4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일 방송 메인 승부인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수장 듣습니다. 자, 1번만 메가히트가 코스를 잘 받아들었습니다. 일단 근성을 강화하는 조교를 꽤 오래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9월 30일 날은 꽤 먹혔어요. MJC 트로피 5착하고 나서 이제 일반 경주 대가리는 못 쳤지만 그래도 2착을 무난하게 지켜냈는데 저 직행 경주 또 다시 좀 체중이 좀 빠져나와갖고 또 뒤졌죠. 유복 경주 전체적으로 이렇게 능력이 좋다라고 평가되는 마필은 쉽게 보이질 않습니다. 전개적인 측면이 이제 크게 부각이 될 것 같은데. 1번만 메가히트의 인코스 전개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고요. 단 현장에서 체중이 좀 불어나와야 되겠다. 더 빠지거나 뭐 그 정도 유지 갖고는 경쟁력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체중 불어나오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네, 뭐 저도 뭐 우연치 않게 좀 메가히트랑 같이 뛰었던 마필 9번만 로드킹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마필이 승급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내축으로 기대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좀 따라갑니다. 계속 좀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 걸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능력 있는 마필이에요. 자, 5등급에서는 이제 스타트 좋은 마필이 없었기 때문에 앞에 붙여놓고 내쪽으로 기대더라도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4등급 승급전 3번의 경주 경험을 통해서 따라가면서 계속적으로 걸음을 남기고 있는데 내축으로 기대는 거를 기원이가 잘 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앞에서 붙여주지 않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바로 문세영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뭐 이제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9번만 로드킹 이번 경주 원정일의 추천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1번하고 9번에 대한 설명을 일단은 잘 해주셨고 여기가 지금 나머지 중에 4번만 스마트보베 5번 센터포바 지난 10월 14일 날 토요 경주 10경주였죠. 거기서 같이 뛰었던 두 마리가 다시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애들이지 1번하고 9번과 아울러서 4번 5번 이런 애들 인기 바로 팔려줄 것 같은데 일단 이 넷 중에 노림수 말은 축말은 있습니다. 믿고 갈 축말은 있고 또 이 넷 중에 군역수 줄여갈 말도 임승진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인기만 4마리에 대해서는 뭐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 저기 10경주를 제가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이유는 노림수 말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예전에 40조에 있었던 말이죠. 근데 마방을 옮겼습니다. 몇 달 전에. 그리고 꾸준하게 그 마방에서 정말 회복을 위해서 공을 들였던 말. 이번에야말로 정말 만족스러운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40조에서도 뭐 골막을 달고도 막 갖다 꽂아버리고 했던 그런 기본 잠재력이 있었던 말인데 완벽하게 살려냈다라는 내용이 접수가 됐고 그렇다면은 너는 걸렸다. 때려야죠. 그쪽으로 견부를 걸어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보여준 게 없어서 배당까지 좀 안고 쏴줄 상황입니다. 10경주 외인 승부로 준비한 이유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700의 원합 3등급 12마리인데요. 여기는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고요. 원정일의 시각 듣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저희가 오프닝 했을 때 이제 크립토키드 11월 11일 11경주 11번 네, 크립토키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크립토키드입니다. 직전 경주에 제가 이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마필도 크립토키드였어요. 근데 일단은 현장에서는 크립토키드를 좀 추천을 드리고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낸 이제 소중한 만남을 적중을 해놓고 왔는데 크립토키들은 이 정도 편성이면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좀 노리고 가는 마필이 되겠고요. 페로비치가 이제 3번째 안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가장 약한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합니다. 11번마 크립토키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8번마 티지런입니다. 거세를 해버리자라고 계속해서 타고 있는 기수들이 요청을 합니다. 무조건 뛸 말인데
땡땡이끼가 심하다. 그 순말 특유의 농땡이끼를 부린다 해서 거세를 하자 하는데 거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티즈웨이라는 좀 나름대로 잘 나가는 혈통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거세를 하지 않고 지금 개기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세를 하지 않고 걸음을 늘려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말이 8번 티즈런인데요. 이번에 정말 문세희가 칼을 갈아댑니다. 1700이지만 저는 그 노력이 정말 가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라면은 저는 8번 티즈런 충분하다. 관심권으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기를 승부로 준비한 박 소장의 내용 듣겠습니다. 자, 후반부 승부 경주의 포인트는 이제 압축입니다. 압축. 이번 경주는 선행마를 고르자. 선행마를 한번 잡아보자. 이거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6번마 다이돌핀 이 정도 편성이면 물론 이제 예전처럼 다시 앞장 승부를 걸 수도 있어요. 안토니오 기수가 스타트 잘 끊기 때문에. 그러나 딱히 6번 다이돌핀 외에는 뭐가 앞에 나갈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세이 후데이 같은 경우도 지금 살살 풀어주면은 충분히 순발력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밀고 나올 수가 있고요. 선두권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경주에서 완벽한 대가리 자리가 있으면은 배팅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런 완벽한 능력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개적인 측면까지 아주 좀 안정감을 주는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마필 그런 마필을 놓고 사야 되는데 그 딱 걸린 게 11번 크립토 키드입니다. 일단 8번마 티즈런도 1700m에서 분명히 돈을 벌 겁니다. 긴 거리가 더 나은 마필이에요. 8번뿐만 아니라 9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덮어놓고 상대 약하다고 초반부터 막 밀어제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됩니다. 페이스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센 말은 없고 선두권은 흐리멍텅하고 이럴 때는 페로비치죠. 페로비치가 초반이 아니더라도 뒷직선에서 얼마든지 좋은 자리 2선 자리까지는 그냥 갖다 붙입니다. 우연찮게 정말 11월 11일 11경주에 11번인데 직전 경주만큼만 타도 이 장내는 그냥 들어올 수 있는 편성이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확실하게 믿을 마필은 11번이다. 11번을 놓고 맞고는 사는데 주력 맞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배당이 좀 좋은 것들만 제가 노리고 있어요. 구멍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빨간 배당 쪽에서는 딱 한 구멍만 주력으로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는 들어오기만 해도 따따블 장사가 될 수 있는 배당 마필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요.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1400의 2등급의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드리겠습니다. 네. 인기도는 아마 좀 밀릴 겁니다. 에이스러너나 장산파워, 금화제우스 뭐 이런 마필들이 액면상에 좀 좋기 때문에 인기도는 좀 밀려 있는데 요거 한번 노려보십시오. 9번 마 브라이트캣. 3등급에서 잘 뛰었어요. 앞에도 가고 뭐 바닥에서도 올라오고 잘 뛰었다가 자 9월 대상 경주에서 꼴찌를 오더니 애가 좀 맛이 갔는지 직경 경주는 못 뛰더라고요. 자 가만히 보니까 못 뛴 게 아니더라고요. 잘못 탔어요. 이 조제로 기수가 게이트 외곽 받고 나서 뭐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 전개를 풀어내질 못하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외곽에서 그냥 뺑뺑뺑뺑뺑뺑 잡아 돌리다가 그냥 끝나버렸는데 자 지금 액면에 있는 10번, 11번, 12번 뭐 이런 마필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가지고 있는 능력, 순발력, 따라가도 되는 어떤 걸음 자, 이런 것들 모두 다 검증이 끝난 마필이기 때문에 제 컨디션 찾아왔고 조교강도 올라왔고 김철호로 안장 교체가 됐고 배당 넉넉하고 9번마 브라이트캣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2경주는 조금 더 추가 분석을 요하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막상 이제 게이트가 짜여지고 나니까 조금 더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지난 주말에 미리 이 핸디캡 등록이 됐을 때부터 12마리 분석을 했을 때 무조건 막권용 가져가야 되겠다 싶은 마표는 이번만 선파입니다. 선파. 댕받고 완전히 서버렸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조금 이제 덜 팔릴 겁니다. 또 선행은 선행인데 또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분위기가 좀 배당판에 많이 투영이 될 텐데 그래서 배당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선파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건드릴 마필이 한두 마리밖에 없어요. 그 두 마리도 썩 조건이 좋지 못해서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힘 한 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만 조금 운이 따라주면은 요번에는 지난번에는 댕받아서 무기력하게 섰던 성파가 56.5를 똑같이 달고도 요번에는 버틸 수 있다. 준비는 잘 됐습니다.
임승진이는 여기서 강추하는 말로 12번마 금화제우스를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54조 박찬선의 마방이 완전히 좀 사가리를 탔죠. 한때는 잘 나갔던 마방인데 최근에 1, 2년 동안에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을 정도로 좀 사가리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정말 마방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마로 평가를 하고 있는 말이 바로 12번마 금화제였습니다. 다리만 좋았으면 벌써 1군에 올라갔을 말인데요. 다리가 항상 불안불안하면서 한번 뛰고 나가고 외부 나가고 그런 것을 반복했단 말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최근에 지금 출전 주기도 2달 정도의 텀을 맞춰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마방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고 또 각별하게 애지중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요 2군 승군전에 얘를 놓고 때렸는데 제가 조금 결과가 나와서 뭐 그런 말씀을 당연히 드리는 거지만 조금 오바됐더라고요. 그러니까 2군 승군전에 1700 장거리까지 처음 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플레이시스토고라는 외상 강마 편성에서 제가 오바를 좀 했는데 하지만 거기에서도 결코 실망한 걸음은 아니었다. 자, 여기 지금 다시 1400으로 내려왔고 또 여기는 충분히 2등급에서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이고 자, 보여줄 걸음이 훨씬 더 있는 말로 저는 12번마 금화 제우스를 강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1월 11일 토요일만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은 또 일요일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